오늘은 집합건물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실무상 자주 질문 주시는 것인데요.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 주체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회사의 직원 인건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 이 부분을 문제 삼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구분수주자님들 입장에서는 이 건물의 수리, 수선을 위해서 거둔 돈을 함부로 관리회사의 용역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런 타당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집합건물에 공실이 많다던가 관리에 있어서 과다하게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 있다고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과다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관리비를 더 걷어야 되거든요. 근데 관리비를 걷지 않고 집합건물 상가, 오피스텔에 공실이 많다든가 그 건물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많을 경우에는요. 이러한 관리비로 그러한 관리 비용이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 용역비를 못 주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런데 관리 용역비를 주려다 보니까 결국 쓸 수 있는 돈이 장기수선 충당금, 여기에서라도 비용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단 집회를 통하지 않고 관리 주체가 임의로 관리회사에게 이런 관리 용역비를 지급했을 때 과연 이러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이런 부분이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장기수선 충당금의 전용, 즉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이 규정해 놓고 있거나 통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아파트를 규율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와 사용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이러한 사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요, 상가, 오피스텔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용역비 등으로 전용했을 경우 구분수요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이런 것을 통제하는 명백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 때문에 집합건물에 있어서의 장기수선 충당금 등의 전용 문제는 관리규약으로 정해놓아서 이 관리규약에서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규정해 놓지 않으면 실무상 처벌이나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제정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러한 관리규약을 통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다른 용도로 적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